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어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니다. 저는 오스이고요. 캔디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캔디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고 오스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바이섹슈얼입니다. 오스와 캔디는 기어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기어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 1화가 무사히 송출되었습니다.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청취자 분석표를 보니까 바다 건너 독일과 미국에서도 들어주신 분들이 계셨고요. 심지어는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야, 분들도 아니에요.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 캔디님은 이런 반응 예상하셨나요? 설마요. 전혀 예상 못했고 그래서 전 사실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래서 괜히 인스타그램도 만들어보고 홍보도 해보고 막 리트윗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팟캐스트 잘 들었단 말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즐거운데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막 몸을 좀 베베 꼬고 그랬습니다. 무슨 그런 어색한 웃음소리를. 그리고 왜 팟캐스트에 업로드 안 했냐? 팟캐스트라면 그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서요. 이번에 꼭 팟캐스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오스피디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팟캐스트에다 올릴까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잘 사용하지 않은 어플이어가지고 그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둥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팟빵 유튜브 올렸는데 팟빵과 유튜브에 막 댓글도 달렸어요. 저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마리볼리 님이라고 하는 분의 댓글입니다.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결혼식에 갔던 날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라요. 하객이 엄청나게 많고 성대에서 감탄했고 이어지는 축사에 두 분에 대한 축복과 애정이 가득한 것이 느껴졌어요. 두 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듣기 편안했어요. 여성애자로서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볼리님이 사실 어떤 분인지 잘 예상이 되진 않지만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군요. 지난 방송을 편집하면서 듣다가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아쉬웠던 게 바로 축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축사가 정말 좋았거든요. 내가 막 이걸 들으려고 결혼하는구나 할 만큼 좋았는데 방송에서는 잘 담아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결혼식에 하객이셨던 마리볼리님이 딱 축사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이제 막 앞으로도 이런 댓글에서 저희가 미쳐 나누지 못한 말들 그런 걸 이렇게 콕콕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사 중에 제 고등학교 선생님의 축사가 아무래도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선생님이 다니셨던 학교에 입학하고 같은 전공을 골라 전공하고 지금 제가 그분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축사에서 학생이던 오스가 내 후배가 되고 내 동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행간에 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물씬 느껴져서 좋았고 다시 한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담이시죠? 진담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 날이 선생님 환갑 생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축사 말미에 여기 계신 많은 하객분들 다 내 생일 축하해주러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늘 오스가 기쁘고 행복한 게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신이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잊지 않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을 들으실 리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허공에 날려봅니다.
왜 허공에 날리죠? 파일을 공유 드리세요. 싫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절도 하고 싫어요. 영상도 찍고. 싫어요. 이번에 설 인사는 연락 드리셨나요? 설에는 연락을 저는 매년 합니다. 구정에도 드리셨나요? 아이 뭐 이렇게 2번 할 거 뭐 있어요? 둘 중에 하루만 하면 이런 되죠. 감사는 실제로 꼭 보내는 그런 마음을 발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도 축사 얘기 좀 보태고 싶은데 저는 제 친구들의 축사가 참 고마웠어요. 이 2명의 친구가 축사를 해 주었는데요. 축사 내용은 이제 캔디와 오스는 이 동네에서 우리 모두에게 케어받으며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고 잘 살 것이다 라는 말이 한 명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은 우리가 케어하고 있다. 오스와 캔디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오스와 캔디는 충분히 동네에서 돌봄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이 동성인 것도 다 괜찮고 나이 차가 있는 것도 다 괜찮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2가지 이야기 모두 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혈연 가족들한테 너네 걱정하지 마라. 얘네들 잘 살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이 축사를 듣고 마음이 좀 놓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지어 캔디의 어머니는 이 축사를 해준 친구에게 가서 울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캔디를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사실 결혼식의 축사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좋은 축사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저는 그 마리볼리님의 후기에서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면 좋겠다는 말이 사실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오스님이랑 우리 팟캐스트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하는데 딱 답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한 10개쯤은 10개 에피소드쯤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와중에 여성애를 꼭 집어가지고 많이 다뤄달라 하시니까 왠지 기쁘고 아 그래 이걸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여성의 무엇을 다룰 건가? 여성애만 다룰 건가? 여성애도 다룰 건가? 아니면 이 여성애는 캔디와 오스의 사적인 취향을 얘기하는 여성애인가? 아니면 우리 둘의 관계인가? 우리가 해본 경험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이것의 결과는 앞으로 나올 다음 에피소드들을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이게 맞겠군요. 여성애 잘 해보겠습니다. 여성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여성애. 대선 출마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애 잘 해보겠습니다. 맞아. 이 보내주시는 응원으로 또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채워갈 테니까요. 애정과 관심 멈추지 마시고 쭉쭉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저희가 심지어 이 신년을 맞이해서 이 팟캐스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걸고 타로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캔디님? 즐길 것이다. 즐겁게 할 것이다. 네, 즐겁게 할 것이다. 오스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이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도 현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생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오스님이 같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믿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바쁘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이 바쁜 일상 중에 숙제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 걱정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뭐 아직까지는 약간 데이트하는 기분이다. 사실 저희가 이걸 예약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숙제같이 느껴졌는데요. 딱 녹음을 누르고 나니까 또 재밌네요. 재밌어요? 녹음을 누르고 나니까 재밌네요. 아니 우리가 그 첫 화 녹음할 때보다 너무 뭐랄까 차분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운을 끌어당겨 보세요. 제가 너무 차분한가요 지금?
어때요? 오스님 목소리는 원래 차분하고 제 목소리는 원래 약간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지금 주제는 어떤 것이죠? 네, 이것이 커플의 현실이겠죠?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절과 커밍아웃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아, 우리 단체 행사를 알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지? 퀴어 동네 이장에게 말해봐. 퀴어 동네 이장? 응, 믿져야 본전이니까.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에서는 광고를 모집합니다. 단체 행사, 자기 자랑, 어떤 내용도 상관없어요. 퀴어 이장 골뱅이 gmail.com으로 광고 문의 바랍니다. 퀴어 이장 골뱅이 gmail.com. 이 퀴어 이장이 어떤 스펠링인지 이야기해 주셔야죠. 스펠링은 하단에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와.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치키치키 해볼까요? 치키치키 차카. 차카차카 초? 고, 초? 고초, 초! 초, 초! 초. 네, 이번 명절이 참 길었죠? 다들 어떻게 안전하고 무사무탈한 명절을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집니다. 캔디님은 어떻게 이번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함께 보냈지만 마치 따로 보낸 것처럼 질문해 볼게요. 또 뭐 후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명절 전 잘 보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놀고, 혈연가족도 만나고, 저 혼자 쉬는 시간도 갖고, 아주 다채롭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물론, 네, 지금 벌써 오스님 웃으시는데, 그 사이에 명절 지내는 동안 떼어놓은 이빨이 뚝 떨어진 바람에 피자 먹다가 뚝 떨어졌어요. 뭐 정확히 뭐 씹다가 떨어지셨어요? 피자에 달려있는 새우 꼬리를 씹다가 뚝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무슨 뼈다귀를 씹은 것도 아니고 새우 꼬리 씹다가 이빨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억울했는데요. 어쨌든 이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명절이 끝나자마자 치과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여러분, 치과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명절이 끝나면 그렇게 이빨이 떨어지고 깨지고 부러져서 오는 분들이 많대요. 이게 싸우고 막 이렇게 오신 건 아니고 보통 음식 먹다가 이렇게 깨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갈비 씹다가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사탕일 수도 있고 엿일 수도 있고. 새우 꼬리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한번 연락해볼까요? 네, 어쨌든 다들 이빨 관리 잘 합시다. 이빨 나가는 건 다 돈이에요. 제일 왠지 아까워요. 어쨌든 졸지에 공익 건강 광고가 됐는데요. 저는 그것 빼고는 잘 보냈습니다. 오스님, 우리 명절은 어땠던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보낸 명절은 사실 명절 연휴보다도 더 긴 명절을 보냈어요. 저희가 명절 바로 직전에 저희 오스네 혈연 가족, 엄마, 아빠, 동생과 저와 캔디가 무려 4박 5일, 무려 4박 5일의 나고야 여행을 함께 다녀왔거든요. 4박 5일. 원래는 여행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여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 소감보다는 캔디님의 소감이 무척 궁금해요. 첫액 식구들과 함께한 4박 5일의 소감이 어떠셨나요? 한숨. 왜 한숨 쉬어? 왜? 제가 태어나서 한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가장 어려웠던 여행은 제 혈연 가족과 했던 여행이었고요. 네. 혈연 가족과 한 여행은 쉽지 않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오스님 동생과 저희 둘 이렇게 셋이 가려고 준비하던 여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을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부모님이 같이 가고 싶으려나? 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랖처럼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지랖을 이기지 못하고 또 제가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그럴 때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몇 번 사양을 하더니 못 이기는 저 여권을 꺼내 오셨죠. 네, 여쭤보았고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전에 오스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제 오지랖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함께 했다. 네, 이 5인팟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혈연 가족과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혈연 가족과 여행을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이건 좀 설명 오지랖일 것 같은데요. 이건 마치 제가 여행사 직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냥 여행사 직원 아니야. 여행사 직원이지만 동시에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 동시에 한 명 한 명을 잘 살펴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잘 충족해주고 만족도도 좀 높여줘야 되고, 이런 모든 임무를 한꺼번에 다 수행해야 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도 없어. 퇴근 없죠.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났는데 명절도 있어. 그렇죠. 명절을 미리 준비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이런 여행을 저희는 가야 했고요. 사실 저랑 오스님 여행 스타일은 저희 P예요, P. 애니어그램 맞나? MBTI. MBTI. 애니어그램. MBTI 저희 P인데, 그래서 좀 마구잡이 여행을 다니는 편이에요. 큰 일정만 잡아놓고 그 다음엔 걸어 다니고 가다가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라서 사실 준비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실 뭐 엄청 여행을 촘촘하게 다니는 걸 약간 피로해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잠도 많이 자고 맞아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되게 한량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여행 와서 침대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여튼 저희 그런 편인데, 이제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여행 계획을 그래도 알리긴 해야 될 것 같아서 1일차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 날은? 라고 하셨죠. 그때 알았죠. 아, 저분은 찐 제이구나. 우리와 매우 다른 다른 사람이지. 사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실 지난 가을에 아버님하고 오스님 동생하고 둘이 도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코스가 다 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맛집 갔다가 여기 뭐 가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맛집 가고, 뭐 밥 올 때는 어떻게 오고 기차는 무슨 패스를 끊고, 이걸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실 MBT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저랑 캔디님 빼고 그 동행한 저의 혈연 가족들은 다 J예요. 다 제이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뭔가 비극인 거였지, 우리의 여행에. 그쵸. 이 다 J인데 왜 P가 여행 계획을 세웠을까? 그러니까 음. 이게 저희가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깃발 딱 들고 따르시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가면서 자 1번 코스 여기입니다. 이 다음 코스는 저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도 딱 펴서 구글맵 보면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심지어 오스는 길치야.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일본어도 모르거든요. 사실 조금 알아요. 조금 할 수 있는 우리 일본어 일본어가 있죠? 배웠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 주세요. 히토츠 구다사이 2개 주세요. 후타츠 후타츠. 토일렛과 도코 데스까? 토이레가 도코 데스까? 이런 토일레와 어쨌든 이 도코 정도 데스까?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민망하고 좀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버님께서 일본어가 되시더라고요. 일본에 잠깐 사시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주셨고, 이런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어서 이래저래 좀 편안한 여행이 되기도 했다. 저희들의 지원은 중요했다. 저는 이 여행이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아 정말 우리 모두가 가족이구나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이분들을 자주자주 그래도 뵙긴 했지만 뭐 그렇게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없었다가 여행을 같이 가고 나서는 부모님들도 저를 약간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정말 오스가 무슨 여자 사람 하나 데리고 왔다가 아니고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특히 오스님 동생한테 계속 누나들이랑 어쩌고 저쩌고 누나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이 누나들이란 단어가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오스랑 캔디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나들이라고 계속 표현해 주는 것이 좀 고맙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캔디님이 이 누나들이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그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누나들이라는 말이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캔디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캔디님의 가족들이 캔디의 조카들에게 자연스럽게 오스 고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래서 덩달아 조카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고모라고 부를 때 저한테 그 고모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참 한국이 호칭이 발달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가족에 관련된 호칭이 무수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곤란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 뭐 곤란까지는 아니어도 어쩌지? 하는 순간들이 이 호칭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인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캔디가 처댁 식구들과 4박 5일을 보냈다라는 이 문장에서 처댁이라는 단어의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은데 저댁이다. 처댁이다. 근데 약간 어감이 그닥 좋진 않아. 그래요. 근데 이 처댁은 캔디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시댁과 처가를 합친 우리 천재 만재 캔디님이 만든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시가도 이상하고 네, 뭐 처댁이 좀 낫지 않아요? 그런가? 대가 이런 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뭐 있는 말을 그냥 냅다 쓰기도 하면서 이 곤란함을 요리조리 흘려보내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캔디의 동생이나 이 동생의 아내 뭐 짝꿍을 어떻게 호칭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어서 캔디의 어머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이니까 어른이 교통정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린 거였어요. 뭐 캔디랑 저랑 둘이만 있을 때는 뭐 누구누구 씨가 뭐 오늘 뭐 연락이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인데 뭐 혹시 이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그 둘을 부를 때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야기하기 또 너무 예의 없어 보일까봐 제가 그냥 냅다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호칭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스야, 그래도 네가 제일 손 위다? 근데 저는 그 손이라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사실은 몰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 거예요. 물론 내가 책을 통해서 뭐 모르고 있던 단어는 아니지만 손윗 사람이라니 내가 여하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른 우리를 부르는 말 아니면 우리가 불러야 하는 말, 이 가족 코칭들의 어떤 감정적인 역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누나들, 고모들 이런 말들은 어쨌든 애써서 우리를 넣어서 생각한다는 거니까 뭐 또 인정받아서 좋아라기보다는 아닌가? 인정받아서 좋아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너무 저도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인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이런 것이 뭔가 좋아 이런 거일 것도 같아요. 사실 오스님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초반에 저희 집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저희 함께로 보는 게 아니라 캔디랑 같이 샀네, 캔디가 데려오네 이렇게만 취급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맞아요. 쟤를 뭘로 보고 저렇게 뭐 나쁘게 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게 대하진 않았죠. 근데 약간 눈치 없이 가족 행사에 쫓아온 후배 정도로 맞아. 취급당했다고 아닌데 이거 모르겠네요. 여튼 근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봐주는 게 너무 좋고 음, 둘 다 여자라는 것도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누나들이라거나 고모들이란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괜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한답시고 괜히 오스 제부 혹은 뭐 캔서방 이런
캔서방 웃기다. 캔서방 써달라고 할까? 하지 마. 캔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또 100% 유쾌하기만 한가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마음이 약간 복작복작하긴 해요. 그죠? 맞아요. 이게 딱 내 이름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대본에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저는 그 에피소드 진짜 웃겼거든요. 그 우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고 이제 서류에 제가 캔디의 피부양자로 뭐라고 해야지? 박혀 있잖아요, 서류에. 그렇죠. 캔디의 처라고 박혀 네, 있죠. 제가 캔디 밑에 그 관계에 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 등록이 된 게 너무 기뻐서 캔디의 엄마한테 그 서류를 보여드렸죠. 맞아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엄마가 저희가 다 같이 만났는데 셋이 막 약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하고 굉장히 주저하시면서 캔디야 나는 네가 처인 줄 알았는데 오스가 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제대로 봤어. 뭘 또 제대로 봐. 엄마 내가 처는 맞아. 근데 나도 되게 신기했어. 캔디 엄마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젠더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미스 젠더링. 그 정말 그대로구나. 미스 젠더링을 당해온 역사가 긴데 사실 그게 저한테 별로 특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데 여자애로 호명되거나 그런 게 더 불편하고 싫었던 시간들이 되게 길어서 사실 저도 캔디 엄마가 오스가 철환이 조금 웃겨 라는 반응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그건 웃긴 일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물론 그게.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오스가 양복을 입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튼 그것 때문에 엄마는 굳게 그렇게 확신하셨고 사실 그게 아니어도 이미 그렇다고 생각하신 것 같긴. 그건 뭐 제 어떤 스타일 때문이겠죠. 네. 다른 사람도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잘 보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네.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셨습니다. 저는 처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가 내 이름이 아닌 것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면 무슨 이름일 수 있냐는 거죠. 남편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자는 처인데요. 남자는 남편이래요. 그게 한글이래요. 근데 너무 달라 보이잖아. 둘의 뭔가 어떤 갭이 느껴져. 단어의 갭. 선조들에게 따지세요. 알겠어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얘기는 우리 다음에 새로운 단어 만들기 이것도 코너 한번 만들어봐야 될까봐. 좋아요. 이거 약간 공모전 해도 재밌겠다. 어떤 단어여야 하는가. 그렇죠. 네. 우리 한 봄이나 가을이나의 네네. 백일장 같은 걸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오스의 처, 오스의 캔디의 와이프 캔디의 와이프. 이렇게 가는 걸로 전 혼자 마음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오스의 처, 캔디의 와이프. 저는 캔디의 와이프군요. 네, 캔디의 마누라? 캔디의 마누라, 나 마누라도 좋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여보도 좋고요. 네. 1화 때 이야기했던 결혼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어찌되었든 저랑 캔디가 서로의 집에서 또 상대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고 이름을 찾은 느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우리 둘에게 큰 안정을 주는 것도 맞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늘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명절에 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캔디 집이랑 또 조금 상황이 다른데 부모님과 부모님의 형제들 그리고 저의 사촌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제의 자녀들이겠죠.
사실은 제가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결혼식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세요. 네,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없고. 네. 저희 집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살아 계시고. 막 몰라야만 해.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몰라야 해.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굳이 싶어서 알리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제 생각에는 저의 결심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결심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어서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 결혼한 오스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결혼하지 않은 오스로 대하거나 결혼이라는 말이 무슨 예능의 금지어처럼, 뭔지 아시죠? 막 말하면 의자 막 날아가가지고 수영장에 빠지고 막 머리에서 막 물 쏟아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묘하게 나의 결혼은 볼드모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뭐 이상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쾌적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유해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다 아는데 나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분 정말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모들과 이모부와 뭐 사촌들은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굴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걸 핑계 삼은 걸까? 저랑 동갑인 사촌이 있거든요. 저랑 동갑인 사촌한테는 뭐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 사촌은 아직 뭐 결혼을 하진 않고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그 애인이랑 이모들이랑 이모부들이랑 막 캠핑 갈 계획을 막 세워요. 근데 물론 나는 이모들이랑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 캠핑에 끼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을 꺼냈어도 막 놀랐을 거야. 아니요? 막 이랬을 건데, 그치만 그래도요,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나고야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맞아. 우리 부모도 그 자리에서 그 여행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 눈치껏 뭐 오스 애인이랑 뭐 올래? 아니면 오스 짝꿍이랑 올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잘 갈 수 있는데. 나는 싫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리는 거면 뭐 뒤에서라도 뭐 속닥속닥 뭐 같이 올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막 되게 사소한 것들이 막상 말하면 약간 째째해 보이는 것들이 저한테 막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그 장소에서는, 할머니 집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캔디한테 있잖아 오늘 뭐 이랬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거는 뭐 내가 엄청 캠핑을 가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캔디님은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일단 너무 속상했죠. 우리가 사실 1화 때도 얘기했지만 집에 커밍아웃을 하기로 한 건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고 큰 결심을 새로 한 거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 페미니스트, 나 페미니스트인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가족주의와 이 가부장제, 뭐 혈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진짜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아니야, 난 100번 했다고 생각해. 맞아. 응.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오스와 캔디는 사실 공동체가 중요한 사람이고, 혈연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알린 건데, 그리고 알렸을 때
그들은 모두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결혼식도 오고 음. 추기도 하고 축하한다 말도 하고 다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이거 뭐지? 와 지금 그때는 그냥 괜히 이렇게 한번 멋진 사람인 척 이렇게 해본 건가?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태도가 좀 바뀌나?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 아니 사실 좀 이럴 때 친척들이 좀 나서서 슬쩍 얘기도 좀 해주고 말도 좀 얹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죠. 물론 이제 제 혈연 가족이었으면 더 빡치고 더 이제 뭐 많은 말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그러다가 또 한국 사람들 한국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처럼 인식과 감수성을 아직 배우지 못했고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또 좀 괜히 혼자 이해하면서 시무룩해지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 혈연들에게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하지? 이렇게 약간 암담해지다가 또 한편으로 갑자기 몰라 그럼 교육하지 뭐 이모들 다 불러 하나도 10가지 성소 숫자 101 할 수 있지 이렇게 아니면 커밍아웃 지금까지 이만큼도 했는데 10번 100번 더 하지 방송으로 할까? 어디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캔디가 농담으로 다음 명절 때 막 명절 선물 다 돌려 이모들한테 막 다 하나씩 보따리 챙겨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 막 고맙고 미안했어요 사실. 저야 막 뭐 속상하니까 뭐 이야기하고 캔디의 위로를 받고 한 것이긴 한데 사실 저는 뭐 미우나 고우나 김씨 집안 1인데 김씨시군요. 우리 양가 다 김씨기 때문에 다 싸잡아 김씨 집안이라고 해도 돼요. 캔디는 아니잖아요. 캔디는 김씨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마냥 또 서운하고 속상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서 말하고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캔디가 엄청 단호하게 이제 김씨 집안은 없어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럴 순 없어. 가족은 오스랑 캔디랑 우리 집 고양이들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이런 식구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또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날이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보고 온 날인데요. 네네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에에오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정말 싫어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던 그 시기가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독립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서 캔디를 만나고 우리들의 집을 만들어 가던 때에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사실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 영화를 봐서 그 영화의 내용이 저한테 너무 사실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 조이가 영화를 막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조이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갈 거고 또 그게 옳고 그게 좋고 그래서 마치 나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영상 화면은 너무 키치하고 막 힙하고 한데 그 내용은 엄청나게 가족주의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영화가 끝나고 이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걸 봤다니.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뭐 주차장에서 집으로 뭐 가는 그 길목 그 장소를 바꿔가면서 내내 울었어요.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막 그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때 캔디가 오스의 가족은 나야. 나랑 고양이야. 오스의 집은 나랑 고양이가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캔디는 늘 제 눈물을 멈추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캔디 그 날 기억나요?
어떻게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스스로 좀 대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다행히 옥수님이랑 저랑 취향이나 코드, 영화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재밌는데 불편하고 힙한데 짜증나고 좀 화나고 그랬었거든요. 그 저 말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저도 가족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가족주의에 치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폭력이 뭔지 너무 느꼈던 거죠. 근데 오스님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달래봐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는데 가족 때문에 우는 거면 이젠 너랑 내가 가족이잖아.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아까 오스님 말한 대로 오스님이 집에서 나와서 저랑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에서 본인이 이제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속 깊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같고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체감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족주의 우리식으로 만들면 돼. 가족은 너랑 나랑 고향이야. 라고 좀 강조해서 다시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스의 혈연 가족은 그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떨어진 너와 약간 거리도 있고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많은 걸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닌 그 한 발 떨어진 혈연 가족으로 기능할 거야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혈연 가족하고 함께 살 때가 있었고 그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떨어져 살기 시작한 후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가족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달라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오스님의 첫 번째 독립이었기 때문에 독립이란 이런 거야. 독립하고 새 가정을 꾸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아하하하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독립의 선배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보내고 싶은 혹은 보내야 하는 어떤 명절의 이데아? 아, 이데아식이나 명절의 이데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흘러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명절이면 우리가 좀 편할 수 있을까? 좀 징그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캔디가 바라는 명절의 모습이 있나요? 사실 저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예전에는 현실적으로 지난 추석이랑 이번 설날 딱 당일에 명절 당일에 제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쵸. 저는 할머니 댁들을 순방해야 했기 때문이죠. 네. 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다 지방에 계시고 뭐 동생네는 또 동생네 일 볼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 혼자 계속 명절 당일에는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그거 참 좋더만요. 저 없이 혼자 계시니까 좋았다는 말씀 그렇게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명절 전후에는 사람들 만나서 뭐 힘받고 서로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명절 당일 제일 북적북적하고 제일 그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한다는 그날 딱 한나절 정도는 그냥 그런 거 딱 끊고 우리끼리만 널브러져 있을 수 있는 것 딱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명절 이런 나는 특별한 명절을 보내고 있어 이런 기분도 들고 그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스님은 어때요? 저도 캔디님이 바라는 명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고요한 한나절 그래야 이제 명절 이후에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버틸 좀 힘을 좀 채우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런 날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명절 전후로 뭔가 이 연휴 중에 하루 정도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근데 어, 이, 저도 퀴어 이장에 아주 들어맞는 종류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종류의 교류, 나한텐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명절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죠? 근데 뭐 3일이라고 쳐도 하루 널브러져 있으면 하루는 조금 부대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명절은 친구들끼리 일단 만나. 동네에서. 어디 막 멀리 가는 건 싫어. 동네에서 만나. 누구 집에서 만나. 우리 집은 조금 좁으니까 좀 넓은 다른 애 집에서 만나. 그리고 우리 집은 더럽지만 다른 애 집은 좀 깨끗할 거 아니야. 이런 TMI 날리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좀 넓은 친구 집에서 만나서 막 뭐 연말 정산, 새해 계획 이런 거 나눠. 제가 매년 그 친구들끼리 하는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제가 막 친구들 얼굴 그려가지고 지난 한 해 어땠나요? 막 이런 질문 같은 거 대답하게 하고 하는 준비한 종이가 있어요. 그걸 다 같이 작성하고 또 한 바퀴 돌아 낭독해 읽어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같이 보드게임도 해야 돼요. 우리 설 명절에 다들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고스톱 치고 그게 뭐예요? 다 게임이잖아요? 게임이죠. 보드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보드게임도 배웠잖아요. 이번 명절 연휴에. 티추. 이 티추라는 게임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또 중간중간 맛있는 거 먹고 떡국도 좋긴 한데 뭐 꼭 떡국일 필요는 없어요. 맛있는 거면 돼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세배 해야 돼요. 세배 중요하죠. 세배는 근데 맞절로 해야 돼요. 세뱃돈 주고받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왜 그냥 주고받아도 돼. 똑같은 돈이면 되잖아. 같은 금액. 귀찮아. 뭐 돈 뽑고 현금 요즘에 현금 안 쓰잖아요 다들. 그래요. 그냥 맞절로 하는 거예요. 좋아. 그냥 한 해치 인사를 몰아서 크게 한다 생각하고 큰 절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해가 뉘엿뉘엿 졌다. 그럼 목욕탕 가. 목욕해. 그리고 이제 깜깜해? 집에 가. 만화책 언제 봐요? 만화책? 아니, 만약에 목욕탕 대신에 그 중에 누가 월경일 수 있잖아요? 월경이야 누군가가. 그럼 만화방 가야지. 좋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모든 게 반나절. 아무리 길어도 한나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캔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명절 연휴는 집에서 누워있는 거죠. 너무 행복해. 난 나머지 명절 몽땅 다 누워있는 건 아닌데? 그래? 넌 하루만 누워있는 거야? 우리 봐요. 우리가 이장으로서 돌봐야 되는. 그렇죠. 명절에 어디를 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 있어. 맞아. 그럼 다 같이 모아놓고 어디선가 전도 굽고. 아니 나 그거 꼭 얘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신박한 걸 봤거든요. 꼬치전에 꼬챙이 그 있잖아. 나무 그 꼬챙이로 하잖아요. 그거 요즘에 스파게티 면으로 한대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지. 맞아요. 그치. 우리끼리 하는 거지. 전도 붙이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각자. 무슨 전 제일 좋아해요? 육전? 육전은 약간 어렵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육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깻잎전. 그건 저기 어디 떡볶이집 가서 먹을 수 있잖아. 깻잎튀김. 아니 육전 타는 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네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 다음 추석 때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추석 때 제 직장에서 퀴어들 모아놓고 행사 하나 해볼까 저는 혼자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동료들의 허가가 떨어지면. 그 허가 받을 때 파트너의 허락도 고려 사항에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거죠, 이장님? 오늘 명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퀴어 동네 이장이 되고 싶어의 아주 중요한 순서죠. 퀴어 동네 이장의 소리가 있겠습니다.
치키치 기차 카차카초 코초코. 초. 자, 2025년 2월 상반기. 우리가 저번에 1월 상반기 얘기했거든요. 2월 상반기입니다, 벌써. 우리 동네에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켄자님?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전시회고요. 하나는 영화입니다. 아주 문화 콘텐츠의 시기네요. 네, 문화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음흠. 것이 중요하죠. 네네. 네, 전시회는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전시회 흘리는 연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는 94년부터 시작된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 소식지를 돌아보는 전시회예요. 친구 사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소수자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 사이가 소식지를 30년 동안 발행을 했던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 소식지가 늘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그때 시의성을 적절히 다뤄주는 사진이나 글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도 잘 전하고, 또한 게이의 이야기들 그리고 혹은 퀴어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에세이 같은 걸로 잘 나누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0년을 이어온 소식지를 돌아보는 전시가 더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한국 게이들의 지난 30년 동안의 삶, 그리고 퀴어 운동의 30년 함께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계 행사들도 쭉 있어요. 그 중에 2월 8일에는 연계 행사로 레러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극의 낭독극을 진행을 하고요. 2월 9일에는 되게 유명하죠. 친구 사이 합창 소모임 지보이스의 게릴라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글 들어가는 곳에 공지사항이나 뭐 내용들 링크를 제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보이스 그 노래 좋아해요. Congratulation. 맞아. Congratulation. 그렇죠. 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울잖아요. 저번에 너무 퀴어 노래야. 공연할 때 보러 가서 울었죠, 캔디.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울어요. 너무 우리 노래야 정말. 하여튼 네, 한 가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력 펴세요. 달력 지금 피세요. 네, 2월 12일 두둥 12일 영화 두 사람이 개봉을 합니다. 와. 영화 제목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시군요. 네, 이 두 사람이라는 영화는 레즈비언 노년 커플의 이야기예요. 영화 속에 나온 것들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파독 간호사로 낯선 나라 독일에 이주한 뒤 지역사회와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에 앞장선 수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연구에 뛰어들며 이주민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 호스피스 리더 인선. 40여 년 전 제독 여신도회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이민 1세대, 이주 노동자,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고 곁에서 여생을 함께 하기로 한다. 첫 황혼에서 두 손을 마주잡은 두 사람의 무지갯빛 브루스가 시작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무지갯빛 브루스라니. 전 이 영화를 22년에 영화제들에서 처음 봤는데요. 이 노년의 레즈비언, 특히나 그 레즈비언 커플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늘 보려고 노력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만 노년의 레즈비언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온 아까 그 주인공 인선님과 수현님, 이분들이 한국에 그때 오셨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퀴어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 자체도 되게 감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노년 커플의 삶, 물론 이분들이 한국이 아니고 독일에 거주해서 약간 뭔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노년 커플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겠구나. 저렇게 파트너와 기쁘고 행복하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너무 보시라고 강조를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 영화 홍보물들이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GV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나이가 아마 7순, 8순 이렇게 되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당장 나오지 못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이 계속 이제 두 주인공들 옆에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GV 참여하셔서 두 분의 현재 이야기도 더 많이 들려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커플로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까 고민되고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아간 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두 사람 보시길 10번, 100번 너무 추천드려요. 나 성소수자 아닌데? 성소수자 아니면 안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게 꼭 파트너가 아니어도 내가 나로서 나이 든다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이 영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기 전에 혹은 보신 후에 추가로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김인선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책이 있어요. 제목도 멋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너무 멋지다. 그쵸? 내 삶의 주체는 나다 이거죠. 이 에세이인데 이 김인선 선생님의 삶과 사랑 그리고 뭐 이주민의 마지막 길을 동행했던 그 호스피스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도 전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를 2022년에 캔디님과 함께 영화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거의 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대사이고 수연님의 말이에요. 아픈데 약 발라주고 등허리에 로션 발라주는 게 그게 섹스다. 섹스의 새로운 정의. 섹스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그렇구나. 나의 노년의 섹스 아니면 혹은 지금의 섹스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의 몸을 생각하는 방법이지. 맞아, 그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고 그런 말을 또 노년의 선배 어른 이 선배 어른 그 두 분이 이 말을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들려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사들이 오고 가는 요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수연님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연님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이 7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나는 내 파트너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걸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또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 영화제에서 영화를 본 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그 대사만큼은 되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내가 10대여도 뭐 20대, 30대여도 50대 혹은 동년배 70대여도 다 보면서 그렇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캔디는 캔디의 70번째 생일을 상상해보면 어때요? 어떤 말, 어떤 장면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남기고 싶어요? 전 70번째 생일 사실 상상해본 적 별로 없는데 그땐 이장이 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때, 잔치를 하나요? 그때까지 제가 계속 이장이면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라 좀 곤란하고 곤란하네. 맞네. 전 퇴임한 이장으로서 전임 이장으로서 생일에
오스님이 아, 제가요? 네. 네네. 2단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 지하철 광고 할 거예요. 지하철 광고도 하고 2단 케이크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2단 케이크. 지하철 광고. 네, 한다. 2단 케이크. 지하철 광고. 여러분, 여러분 그 광고에 포스트잇 붙이러 오셔야 돼요. 아시죠? 뭔지? 여러분 좀 많이 남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오스님은 70번째 생일 어때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질문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저는 70번째 생일이 제가 앞두고 있는 내 나이가 대충 들키면 안 되니까 30 몇 번째 생일들과 비슷한 텐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70번째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70번째 그럴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노인이다 라고 느끼는 나이는 74세라 했어. 그래. 아니 근데 이 텐션이 되게 높을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특별할 것도 없고 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캔디랑 제가 기념일마다 하는 리추얼 아닌 리추얼이 있잖아요. 쎄쎄쎄 하는 거요. 둘이 마주 앉아서 손 붙잡고 쎄쎄쎄 하면서 그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는 그런 인사 정도를 70번째 생일에도 우리가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엄청 축포를 터뜨리고 누구처럼 2단 케이크 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이런 거 비난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둘이 앉아서 이렇게 쎄쎄하고 미역국 먹으면 아니 둘이 하고 좋다. 싶잖아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둘보다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둘이 하고 싶은데 왜? 알겠습니다. 이게 저와 캔디님의 차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좀 더 많이 외향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면 오스님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나 보죠? 그쵸. 근데 저도 만만치 않은데 캔디 옆에 가면 제가 또 한없이 작아지죠. 약간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캔디가 무언의 제스처, 하트 제스처 날리셨고요. 네. 가로하고 입 닥쳐. 그런 거였어요? 난 가로는 못 읽었는데. 네. 캔장님의 이장의 소리 감사했고요. 벌써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잘 보내셨는지,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은 없었는지, 누가 못되게 굴진 않았는지, 세뱃돈들은 잘 뺏기셨는지, 혹은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뺏기기만 하셨죠, 오늘 캔디님은? 아빠한테 10,000원 받았습니다. 왜 10,000원 받으셨어요? 지갑에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여튼 여러분들의 이모저모가 궁금했던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까 이런 것들은 늘상 궁금하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자유롭게 댓글, 메일 통해서 남겨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가 잘 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님 오늘 방송 괜찮았나요? 역시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더 어렵네요. 첫 번째는 그냥 나 소개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도 두 번째는 더 잘 들고 잘 소통하고 싶고 그러고 있나 이런 마음도 계속 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원샷 원킬 이렇게 쭉 갔는데 이번엔 중간중간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동분서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두 번째 녹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장이란 무엇인가, 이장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방송에 녹여내야 하는가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도 무사히 녹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3번 정도는 참고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4번, 5번도 그냥 들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일상이 되더라. 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회차가 좀 쌓이면 너도 나도 우리도 익숙해지겠지 뭐. 그렇지 뭐.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수련회가 있어서 베를린에서도 이제 참석을 하고 눈에 띄었지 김인선 씨가. 거기가 산골 동네니까 예쁜 들꽃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움큼 꺾어가지고 이쁜 사람한테 선물을 한 거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뭐 꽂혔는지. 동성인데 이성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처음이지. 걱정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